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요. 극장의 한복판 밝은 조명이 대형 스크린에 쏟아지는 그 순간 한 관리자가 손흥민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누구한테 말버릇이 그 모양입니까? 손흥민은 절뚝거리며 한 발을 내디디다가 당황스러운 듯 몸을 일으켰다. 관리자는 비웃음으로 응수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극장 운영팀의 총책임자이자 이곳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 게다가 오늘 이 시사회 진행도 제 권한 아래에 있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휘저으며 보안 요원을 불렀다. 보안,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요. 손흥민이 황급히 두 손을 들며 설명하려 했다. 저는 단지 잠깐만요. 오해가. 그러나 관리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아니 다 필요 없고. 여기는 스타가 오만 태도를 부려도 봐주는 곳이 아닙니. 다들 이 사람 보세요. 자기 혼자만 특별 대우 받으려고 다친 다리까지 들먹이면서 계단 대신 램프라도 깔아달라고 했답니다. 홀 안에 있던 관객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어떤 이들은 설마 하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슬쩍 영상을 찍으며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극장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모든 시선이 딱딱하게 굳은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다. 와, 저거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속삭이는 청년도 있었고,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손흥민이 지금 다리 부상 중이라는데 라며 걱정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누가 빨리 제지 좀 하지? 라고 중얼대는 관객도 있었지만 직접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서로 눈짓으로만 대화를 이어갈 뿐이었다. 그리고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든 이는 그 다음 전개를 지켜보기 위해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여기 강남 중심부에 있는 시네스타 팰리스 극장이라더니 시설이 꽤나 고급이긴 해. 그래도 뭐가 고급이야? 계단밖에 없으면 장애인이나 다리 다친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러게 이 극장 VIP 전용 라운지도 있다던데 막상 필요한 건 안 되어 있나 보네. 뒤에서 지켜보던 몇몇 관객이 소공어리자 한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나 구독하던 예고편 전문 채널에서 이 극장 소개한 걸 봤는데 생각보다 접근성이 별로인가 봐.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지금 이 사건 제대로 찍어뒀다가 올려야 더 많은 사람이 이 문제 알게 되지 않을까? 매표소 근처에 놓인 홍보물을 흘끗 본 또 다른 관객이 중얼댔다. 이번 주 개봉 영화를 홍보하려고 오늘 특별 시사회 연다던데 이분이 어떻게 오게 된 거지? 그러자 친구가 답했다. 글쎄 아마도 초대권 같은 걸로 온 모양이야. 손흥민이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는 기사를 봤는데 참 극장 측에서도 진짜 이럴 거면 초청은 왜 했대?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점 위를 비추고 있었고 온갖 팝콘과 음료 냄새가 섞여 달큰하게 공기를 채웠다. 그러나 사람들 시선은 한결같이 불편함으로 가득했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도 불구하고 묘한 압박감이 감돌았다. 이미 어둑해진 저녁 시간이라 극장 로비 곳곳엔 조도가 낮은 분위기 조명이 깔려 있었고 이 으스스한 기운에 더해 갈등으로 차가워진 공기까지 모든 것이 긴장하게 만들었다. 제가 분명 예약대로 그리고 초대권도 확인받았는데요.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혹시 별도의 입구나 램프가 있는지 문의드렸을 뿐입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가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모습이 상상만으로도 안쓰러웠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관리자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었다. 아, 특별 대우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다리 다쳤다고? 난 처음 듣는 소린데요. 손흥민이 참다 못해 설명했다. 공식 발표가 된 부상은 아니지만 제가 국가대표 활동 중 무리해서 무릎을 다쳤어요. 병원 진단서도 있고 사실 오늘 영화 관계자분이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관리자는 여전히 비웃었다. 다들 말하는 거 보면 부상 같은 건 없으면서 그냥 편하게 입장하려고 핑계대는 것 같던데요. 이때 한 관객이 용기 내어 소리쳤다. 거짓말이란요.
손흥민 선수 저번 경기 끝나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다들 뉴스에 나왔잖아요. 관리자가 뾰로통하게 돌아봤다. 누구 맘대로 끼어듭니까?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당신도 퇴장 조치할 겁니다. 그러자 그 관객은 입을 다물었다. 주변에서 아, 조심해. 괜히 엮이지 마. 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관리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재차 선언했다. 내가 이 극장을 운영하는 한 별도의 경사로 같은 건 없어요.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운영해왔고 문제 제기된 적도 별로 없었어요. 순간 한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중재를 시도했다. 팀장님, 그래도 손님이 불편해하시니 뒤편 화물용 리프트나 창고 측면 통로를 안내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됐어. 괜히 소문나면 귀찮기만 하지. 유명인 하나 불편하다고 갑자기 공사라도 해달라는 거야? 웃기지 마. 그는 부하 직원을 노려보며 손을 휘저었다. 그러다 손흥민을 쏘아보며 혐오에 가까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이러니까 축구선수 출신들이 어디 가서 이상한 특권만 바라지. 정정당당하게 계단 좀 올라가면 됐지 뭘 이렇게 유난이야.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작은 체구의 중년 여성이 남편에게 귓속말했다. 저 사람 말투가 너무 거칠지 않아? 손흥민이라는 게 문제인 건가?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보니까 그 관리자가 자기가 한때 축구협회 행사 때 무시당했다라고 떠벌리는 걸 들었는데 손흥민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한편 손흥민은 점점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애쓰며 소리치지 않고 차분히 대응했다. 저는 그냥 오늘 초대를 받았고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러 왔을 뿐입니. 그리고 진짜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걷기가 어려워서 혹시 대체 경로가 있나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시는 거죠? 그 순간 주변 관객들 사이에서 여러 시선과 이야기가 오갔다. 손흥민이 진짜 기분 나쁘겠는데 평소에 예의 바르기로 유명하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이유가 있을까? 관리자가 뭔가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나 봐?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무례한 건 너무 심한 거 아냐? 관리자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당신을 위해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 당신이 누군지 알지만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손흥민의 미간이 깊이 찌푸려졌다. 그러나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알겠습. 제 값을 치르고 표를 끊었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게 공식적 문제라면 제가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겠습. 다만 오늘은 영화를 관람하러 온 손님이라는 사실만 알아주세요. 마음대로 해요. 관람 전에 당장 나가든지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든지 선택하세요. 순간 로비 전체에 섬뜩할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일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관리자 얼굴에 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SNS 라이브를 켜는 듯 보였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중재하지 못하는 가운데 손흥민과 관리자의 충돌은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향하는 듯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겁니까?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 말에 관리자는 언성을 더욱 높였다. 내가 묻고 싶네요. 여기 VIP 라운지는 수많은 영화인과 감독들, 그리고 배우들을 위해서도 쓴 적이 있지만 그 누구도 다쳤으니 계단 설치 바꿔달라고 떼쓰진 않았어요. 관리자 옆에서 서류철을 든 다른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아니, 저분이 계단 공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임시라도 다른 길이 있냐고 물어본 건데, 그러자 관리자가 그 직원을 돌아보며 소리를 질렀다. 너도 뭔가 할 말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해. 이때 로비 뒤편에서 인기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최민호 감독이 다가왔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웅성거렸다. 최 감독은 손흥민에게 눈길을 주며 조용히 물었다. 손 선수 괜찮으세요? 솔직히 좀 당혹스럽지만 그냥 영화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최 감독은 다시 관리자를 향했다. 여기 담당자분, 혹시 시설 문제에 대해 상의할 수 있을까요? 손님이 편하게 관람할 권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자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아, 유명 감독님 오셨네요. 그러나 우리 극장 규정은 아주 엄격합니. 이미 예산도 확정됐고 시설 교체는 쉽지 않아요. 게다가 한두 명 편하자고 전국 모든 극장이 다 바뀌어야 하나요? 그러자 최 감독은
한층 날카롭게 응수했다. 불편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장애가 있거나 다리를 다친 상태의 관객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관리자는 이번엔 초해 감독에게도 살벌한 시선을 보냈다. 감독님, 여기서 그런 인권운동 같은 연설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운영 정책은 우리 마음입니다. 최 감독은 얼굴이 굳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건 인권운동이 아니라 기본적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 손 선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극장 방문을 꺼린다는 걸 아시나요?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극장에 계단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귀찮기만 하네요. 이 대화를 주변에서 지켜보던 한 무리의 영화 관계자와 스태프도 차츰 불만을 드러냈다. 아니 세상에, 감독님 말씀 무시하는 거 봐. 손흥민도 그렇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 이거 커뮤니티랑 언론에 퍼지면 난리 날 텐데. 손흥민은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알겠습. 혹시 제가 한국 축구계를 떠나 있고 해외에서 활동 중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지금 그저 한 명의 관객입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제발 이 문제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공공시설로서의 의무를 생각해 주시면. 그러자 관리자가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 공공시설. 여긴 민간 사업장이에요. 운영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로비 한쪽에서 있던 또 다른 관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댔다. 예전에 이 극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땐 그냥 묻혔다고 들었어. 저 관리자가 워낙 권위적이라서. 바로 옆에 젊은 여성이 대답했다. 맞아요. 제 친구가 휠체어 타는데 예전에 한번 방문했다가 계단 문제로 곤욕 치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땐 그냥 포기했었대요. 소리 질러도 바뀔 게 없다고? 아니 이게 단순히 개인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최 감독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 말고도 다른 감독님들, 그리고 많은 배우와 관계자분들이 지금 다 보고 계세. 만약 이게 기사화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다면 극장 측도 곤란할 텐데요. 관리자는 여전히 눈을 흘겼다.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 에이, 우리 극장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잘 운영해 왔습. 여긴 접근성 높은 장애인 전용 극장이 아니라고요? 설마 진짜 언론에 나가겠어요? 그러자 옆에서 다른 영화 감독 김아랑 감독이 비장한 표정으로 다가섰다. 저희가 직접 문제를 제기할 겁니. 그리고 이미 몇몇 언론사 기자가 이 자리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고개를 젓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비꼬았다. 그깟 영화 감독들이 뭘 어쩌겠어요? 아, 물론 유명한 분들이긴 한데 우리 극장 체인 사장님이나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최 감독이 잠시 시선을 교환한 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이미 그냥 지나갈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 국내 최고의 축구 스타를 이렇게 모욕한 것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동권 문제에 대한 무시가 더 심각해요. 그러자 관리자는 그만하라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소란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협박조로 말했다. 손흥민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살짝 눈가에 분노가 서렸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억제했다. 제가 말했죠. 이번만 참아달라는 게 아닙니. 이번 계기로 많은 관객이 더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 꼭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요. 당신 말은 듣기 싫고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못 보시는 거죠. 관리자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극장 규칙 어기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어떤 스타든 상관없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관객들이 점차 관리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말이 안 되네. 손흥민은 물론 누가 다쳤든 좀 편의를 봐주면 되는 문제잖아. 저 사람이 뭔가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는 것 같아.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자. 이거 말이 돼야지. 관리자가 그쪽을 향해 소리 질렀다. 누구 마음대로 찍습니까? 촬영 다 중지하세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미 라이브 방송을 켜거나 영상을 저장 중이었다. 어딘가에서 극장 대표가 급히 달려나왔다. 무슨 일이죠? 여기서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관리자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대표님 별거 아닙니. 그냥 손님이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 조치하려는 중입니다. 그러자 대표는 상황을 대충 파악하곤 살짝 굳은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허리를 굽혔다.
아, 손 선수, 여기까지 귀한 걸음 하셨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관리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대표님, 저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바라면서 괜히 호들갑 떠는 겁니다. 대표가 난감한 듯 관리자를 흘겼다. 오, 팀장, 이건 좀 예민한 문제 아닐까? 어쨌든 손님이신데. 손님도 손님 나름이죠. 그리고 저 사람은 다쳤다고 해놓고 사실 제대로 검증된 게 있습니까? 손흥민이 살짝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검증이라니요. 제가 굳이 뭘 증명해야 합니까? 그냥 정당하게 표를 사고 시사회에 초청받았고 현재 무릎 부상 중이라는 사실은 제 사생활 문제이기도 하니 증명하라고 요구하시면 병원 소견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게 여기서 꼭 필요한 일인가요? 대표는 난처해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좀 진정하시고 편안히 좌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아직도 심드렁한 태도로 비아냥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극장 규칙 다 깨부수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야 하죠. 참 큰일이네요. 사실 오늘 손 선수께서 오신 이유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최 감독이 다시금 나섰다. 영화감독협회에서 스포츠인과 문화의 만남 이벤트를 기획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 극장이 후원을 받아 시사회 자리를 마련했고 손 선수도 초청받았어요. 감독들이 다양한 스포츠인과 만나 대화하는 자리도 열 예정이고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요. 저도 예전부터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았고 해외 리그에서 뛸 때도 한국 작품이 해외에 어떻게 알려지는지 지켜봐 왔어요. 이번에 감독님들께서 초대해 주셔서 무리해서라도 참석하고 싶었죠. 관리자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서요? 초대받았으면 대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겁니까? 초에 감독이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겁니 몸이 불편한 분들이 혹은 휠체어를 탄 분들이 부담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편 뒤쪽에서 몇몇 관객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도 임신했을 때 이 계단이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극장 방문을 포기했던 적이 있어. 우리 할머니도 관절염이 심해서 이 극장 계단에 힘겨워 하셨는데 그래서 가족 모임 때 다른 극장을 찾았던 거야. 나는 다치진 않았지만 짐이 많으면 계단 오르기가 진짜 힘들더라. 관리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신을 비난하는 쪽으로 흘러가자 더욱 언성을 높였다. 근데도 우리 극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건 대부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건 사람들이 참아왔기 때문이겠죠. 불편해도 포기하거나 그냥 다른 곳을 가거나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 특권을 요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관리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자 이번에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건 특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예요. 모두가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의무에 가깝죠. 당신은 왜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특별히 무례하게 굴 이유가 뭐예요? 관리자는 땀을 흘리며 소리쳤다. 시끄러. 여긴 내가 지키는 규칙이 있다고요. 그 사이 손흥민은 한 발을 살짝 절뚝이면서도 가까운 벤치에 몸을 기댔다. 저는 굳이 안 보겠다고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 감독이 극장 대표를 돌아보며 물었다. 대표님, 시설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대표는 머뭇거리며 답했다. 사실 지난해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 논의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미뤄졌고 지금 당장 공사를 하면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해서 그 말을 듣자 관리자가 다시 비웃었다. 맞아요. 영업에 지장 생기면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이런 건 정부 지원받든 어쨌든 엄청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자 김아란 감독이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이 걸려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일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거예요. 관리 방식이 이렇다면 앞으로 영화계에서도 여기서 시사회 열기 꺼릴 테고요. 관리자는 순간 당황했는지 살짝 주저앉은 자세로 마른 침을 삼켰다. 주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의식한 듯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건 우린 우리 방식이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서로 언성 높여봤자 좋을 거 없어요.
관리자를 향해 소리치던 어떤 청년이 뚜벅뚜벅 다가갔다. 저도 어릴 때 다리 수술 후 재활 중에 이렇게 계단뿐인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죠. 이제라도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관리자가 그 청년을 흘겨보았지만 이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청년은 거세게 나왔다. 지금은 명백히 당신이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고 그게 촬영돼서 전부 기록됐어요. 이게 알려지면 극장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이 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요. 그 순간 극장 대표가 팔짱을 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습. 감독님들과 손흥민 선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이 문제를 개선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점 인정하겠습니다. 관리자가 깜짝 놀라서 대표님, 왜 갑자기 하며 입을 열었지만 대표는 그를 제지했다. 조용히 하세. 지금까지 너무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더 이어가면 우리 극장만 망신당합니다.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손흥민을 향해 사과했다. 손 선수님, 오늘 이런 불편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감독님들께도 저희가 입장을 잘못 헤아렸습.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설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긴급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당황한 얼굴이었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도 엄청난 무언가를 요구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작게 투덜댔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우리 비용은 누가 책임져? 대표가 눈을 부릅뜨며 주의를 주자 관객들 중 몇몇은 그래도 드디어 사과하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여러 영화 감독들이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극장은 문화 향유를 방해한다. 누구든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민호 감독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 인사도 이렇게 불편을 호소했는데 일반 관객들은 오죽하겠냐 하며 영화계 전반적으로 장애인 및 부상자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감독들도 잇따라 동조 의견을 발표했고 온라인에서는 극장 계단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관객 여러분, 어제 일로 기사 보셨죠? 손흥민 선수가 다친 다리로 계단을 올라가려다 봉변당한 사건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본 시민들은 붕괴했다 말투가 얼마나 무례했던지 보는데 속이 뒤집히더라. 손흥민이 아니더라도 저건 진짜 문제야. 일부 관객은 과거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나도 비슷하게 당한 적 있어. 임시 방편도 없어서 엄청 불편했지. 그냥 참고 말았는데 이제라도 이슈가 돼서 다행이야. 며칠 만에 각종 언론 매체에서 기사가 쏟아졌다. 영화 감독들 극장 접근성 개선 촉구, 손흥민 극장 계단 갈등으로 본 사회적 약자 이동권 문제, 전국 극장들 램프 설치 논의 착수 등의 제목이 연일 화제가 되었다. 정부 관계자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시네스타 팰리스 극장 역시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대표가 다시 공식 인터뷰를 열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했음 내부 공사를 통해 계단 대신 휠체어나 목발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램프와 작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물론 예산과 공사 기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후 손흥민은 행사 일정이 있어 다른 도시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자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솔직히 그날 극장 측의 언행에 상처를 받았습. 저를 향한 개인적인 불만인지 아니면 단순히 규정에 대한 집착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극장을 폐쇄시키거나 그분들을 해고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 다만 오늘 이 기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겪고 있는 불편을 개선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다리 부상 없이 건강했다면 그냥 계단을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다쳐보니 이렇게 접근성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더군요. 누구나 부상이나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영화 한 편 마음 편히 보지 못한다면 그건 문화 생활의 범위를 좁히는 일이죠. 관리자 역시 내부 문책을 받고 공개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다. 영상 카메라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당시 업무 피로와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께 무례하게 대응했습. 제 말과 행동이 많은 분께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합니. 앞으로 극장 내 모든 손님께 공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연했다. 일부 극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접근성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계기가 됐으면 합니.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대표와 일부 직원들은 그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과하니 다행이다. 그동안 워낙 권위적으로 굴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변하겠지. 이후 극장 측은 빠르게 임시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좌석을 무대 가까이뿐 아니라 상단 여러 곳에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상영관 리모델링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대표가 직접 극장 로비에서 소규모 브리핑을 열었다. 한 관객이 물었다. 일반 관람에 지장은 없나요? 최대한 야간 시간을 활용해 공사할 예정임니 불편을 드리더라도 함께 양해해 주시면 나중엔 모두가 편해질 겁니다. 또 다른 관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개선되지 않았겠네요. 우린 그저 불편한 애 정도로 넘어갔을 테니. 직원들은 홍보 전단을 나누어 주며 앞으로는 스태프 전원이 친절 교육과 장애인 인권 관련 강의를 듣게 되니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설명했다. 최민호 감독과 김아란 감독 등 여러 영화인도 SNS를 통해 시네스타 팰리스 극장이 본격적으로 램프 설치와 시설 개선에 나선다니 반갑다. 이참에 다른 극장들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손흥민은 공식 인터뷰에서 영화 감독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저 역시 내 위치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 필요하다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관객들도 SNS에 나도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바뀌다니 놀랍다. 불편함을 조용히 참았던 사람들 모두가 조명받는 느낌이다. 앞으론 극장에 램프 설치가 당연해지면 좋겠다 등의 글을 올리며 반가워했다. 며칠 후 극장 로비가 한층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바뀐 날 손흥민이 다시 한번 조용히 방문했다. 아, 손 선수님, 혹시 오늘도 영화를 보러 오신 건가요? 리모델링 공사 지휘를 하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예, 그날 극장과 마음이 좀 불편하게 헤어져서 다시 한번 편하게 영화를 보러 오고 싶었어요. 그는 아직 다리를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직원은 직접 마련된 임시 경사로를 안내했다. 이렇게 설치해 봤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편하실 겁니다. 손흥민은 조심스레 경사로를 올라가며 작게 감탄했다.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확실히 훨씬 낫습니다. 그때 이전에 적대적이었던 그 관리자도 조심스레 다가왔다. 얼굴에는 다소 죄송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 선수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다. 관리자 역시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말 죄송합니.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고 규칙만 강조하다 보니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는데 조금 부끄럽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대표님과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도 봤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관리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저도 이제부터는 모든 손님이 편하게 계단을 오르거나 혹은 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분명히 약속드려요. 손흥민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함께 노력해요. 저도 주변에 이 극장 좋아졌다고 홍보할게요. 관리자는 살짝 눈가가 붉어진 채 손흥민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스누나 아이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직원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와, 드디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제 여기서 마음 편히 영화 보실 수 있겠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 저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거예요. 하고 말했다. 곧이어 극장 측에서 새로운 운영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시네스타 팰리스 극장입니. 저희는 최근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임시 경사로를 이용하실 수 있음 앞으로도 더 많은 시설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몇몇 관객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와,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안내 방송이네. 그러게, 손흥민 사건 이후로 확 바뀐 것 같아. 사실 그분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급변할 줄이야. 그 가운데 한 직원이 관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불편하신 점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관객들 중 한 사람이 손흥민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손 선수, 고마워요.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좀 편하게 극장에 올 수 있겠네요. 손흥민은 멋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다. 최 감독과 김아란 감독도 SNS를 통해 드디어 극장이 개선되는 현장을 직접 봤다. 이걸 계기로 다른 문화시설들도 변화를 모색해 나가길 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밝혔다.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일이 귀중한 교훈이 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손 선수님,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도 들어주셨어요. 며칠 뒤 극장 로비에 모인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손흥민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그동안 저희가 수없이 민원을 넣었는데 딱히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로 전국 극장들이 램프 설치를 검토한다니 꿈만 같아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저도 몰랐어요. 제 사건 하나가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오히려 저야말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제서야 듣게 되어 죄송합니.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자 단체 관계자는 손흥민의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하고 대답했다. 관리자 역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거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주변 스태프에게 지시했다. 저기 경사로 쪽 안전바 심 좀 더 튼튼하게 고정하고 안내 표지판도 눈에 띄게 바꿔줘요. 스태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자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이 한마디씩 덧붙였다. 와, 진짜 달라졌네. 저 팀장님 예전엔 그렇게 권위적이었는데.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이제는 다 같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극장 복도에서 나오는 손흥민과 최 감독을 향해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손흥민 선수, 이번 일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사실 저도 제가 다쳐보기 전까지는 이런 접근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해보니 이게 매우 큰 장벽이더군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다. 극장 측의 사과와 시설 개선 조치 만족하시나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네, 물론 아직 모든 극장이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시네스타 팰리스가 빠르게 대처해 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 또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최 감독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걸 배웠습.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봐요. 옆에 서 있던 관리자가 쑥스럽게 다가와 작게 인사했다. 저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겠습. 죄송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손흥민은 관리자의 손을 가볍게 잡고 웃으며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죠. 다들 노력해 주시면 저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젠 따뜻하고 밝았다. 이전의 싸늘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자리 잡았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작은 이야기입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부디 그냥 넘기지 말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극장 로비를 나서던 손흥민이 문득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관객에게 당부하듯 말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 이렇게 이슈가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한 관객이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맞아요.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즉시 공유하고 개선 요구를 해야죠. 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 앞으로도 저는 축구장뿐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초해 감독이 재치 있게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도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지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은 가벼운 웃음과 함께 그러죠. 다음 작품도 꼭 볼게요. 라며 화답했다. 극장 밖으로 이어지는 길목엔 벌써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램프 설치를 위한 개선이 실제로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새롭게 시작된 극장의 모습, 그리고 손흥민과 영화 감독들의 연대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한 발짝 나아간 모습을 확인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희망과 응원을 건넸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 있나요? 한 감독이 마지막으로 취재진에게 질문을 건네자 모두들 진지하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네, 앞으로는 눈 감고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조습, 그럼 이 변화가 정말 오래가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두고 봅시다. 곁에서 스태프가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채널 놓치지 마세요. 극장 개선 과정도 계속 공유할 거니까요. 기자들이 웃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네, 끝까지 함께하겠습. 다음 소식도 기대할게요. 문이 스르륵 닫히고 시원한 바람이 극장 로비 안을 감싸며 새로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한때 적막과 분노가 뒤섞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개방과 화합, 그리고 책임감으로 가득해졌다.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로비에서는 공사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고 그것은 곧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자, 이걸로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을 전부 마쳤네요. 그날 밤 손흥민은 SNS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담담히 말했다. 앞으로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작은 불편이라 여겼던 문제들을 용기 있게 말해 주셨으면 합니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모두가 편해지는 방향이면 좋잖아요. 마무리 인사를 하며 그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혹시 다음에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이브 방송이 끝나기 전 한 팬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손 선수 감사합니. 이런 경험 나눠주시고 직접 행동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도 더 주체적으로 의견 낼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답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 계속 지켜봅시다. 지식경과